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탄핵 정국 속에서 이 시각 현재까지도 6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까지 6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시위가 대부분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고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린 효자치안센터에서 지금 대치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참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평가할 부분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23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경찰 주사는 43만 명. 뭐 서울에만 170만, 지방에 62만 명. 이게 이제 지금까지 1차에서 현재까지 누적이 644만 명. 87년도 6.29 때는 500만 명 했다고 그러는데 뭐 기니스북에 정말 오를 만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평화적으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예. 지금 800, 400, 200, 100m 대통령이 계시는 관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집회를 보면서 구시대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좀 열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예. 정치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그러면 모든 걸 좀 바꾸는 국민들의 뜻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했습니다만은 큰 그런 틀에서 모든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청와대 100m 앞에까지 행진이 처음으로 허용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까?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시법에 따르면은 청와대 관저에서 100m까지는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 지금 시위 군중들이 집회를 열면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함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즉각 퇴진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회는 이제 신기록을 계속 세우는 거잖아요. 기존에 190만 명에서 이제 23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숫자에서 기록을 경신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오늘 특징은 즉각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최순실 씨는 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집중해서 즉각 퇴진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속까지 외쳤다는 점에서 시위 군중들의 소리가 가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촛불 민심이 식지 않는 이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차 담화가 좀 불을 끼얹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3차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4월 말까지는 물러나서 6월 대선을 치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이야기했다면 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예, 그 말은 정확한데 그런데 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고민이 여나 야가 지금 그런 시기를 놓고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또 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선 그런 그 로드맵을 볼 때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각 재선 후보들, 각 정당들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얘기하듯이 또 새누리당 당론이 4월 말에 그만두고 6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 그걸 받을지 또 대통령께서 이번 주 6일 날인가요? 8일 날인가요? 8일 날 7시까지 지금 비박계 7일 날이죠. 7일 날이죠? 7일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죠? 네. 네. 그때까지 이야기를 기다리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있으니까 예. 어떻게 이야기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집회는 당연히 평화로운 게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경찰과 대치 상황도 생기고 점점 그 시민들의 참여율은 높아만 가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청와대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어떤 분들께서는 일각에서 과연 이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만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은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위가 지금 자정을 넘어서까지 네. 시위 군중이 해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계속 여러 차례 지금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지만 해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강자 해산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뭐 시위가 갈수록 가열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갈수록 왜 이렇게 시위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예. 또 늦게까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민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국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데 3차례나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위의 수위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높아간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례 담화를 했는데 차라리 이 1차, 2차, 3차례 담화를 한 번에 진정성을 담아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네. 특히 이제 세 번째 담화 보면은 여전히 1차, 2차, 3차이지만 세 번째 담화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네. 절대 나는 죄가 없고 사심으로 한 적도 없고 하나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네.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또 이게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와도 굉장히 상반된 얘기니까 이런 점에서 좀 현재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는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그 요구를 단박에 해소할 수 없는 어떤 법적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집회에서 좀 목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야 그렇죠.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법 체계를 갖고 있고 헌법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또 상세한 법률 체계를 갖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니까 예. 대통령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뭐 당장 물러나고 싶겠습니다만은 또 국정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물러난다고 이제 천명을 했으니까 예. 이제 그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또 그 거리감을 느끼고 왜 당장 안 물러나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예. 예, 지금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시위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는데 그게 새누리당으로까지 좀 분노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날개란도 던졌다고 하고 새누리당 해체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마디로 촛불 전국입니다. 촛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끌고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전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한마디로 정치권이 실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와서 이른바 광장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예.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현재는 대통령을 향해서 분노가 굉장히 향해 있지만 이게 점점 여의도 국회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 가서 직접 시위 군중들이 당초에는 한 3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네. 2만 명 정도나 모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깃발을 찢어내리는 퍼포먼스도 하고 또 새누리당사에 또 날개란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오늘 시위 군중들이 분노를 표출했는가? 네. 라면은 지금 즉각 탄핵을 하라는 게 지금 민심의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탄핵보다는 자꾸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감싸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 결국은 현재의 이런 국정농단의 책임이 예. 새누리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못하도록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답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당이기 때문에 예. 공동 책임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비록 새누리당이 이 시작이었을 뿐이지 만약에 다음 주 그러니까 9일에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전체 정치권에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해산론으로 아마 야. 여론이 불붙어 가지고 예.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지도부 총사퇴, 뭐 의원직 사퇴까지 하라는 거센 항의가 아마 예견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뭐 지금 무조건 탄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이제 오늘이 벌써 지금 뭐 일요일이고 이제 8일, 9일까지 이제 이렇게 8일까지 그 추이를 보면서 네. 아마 표 개선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비박계에 28명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예. 그걸 탄핵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됐을 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4월 말에 날짜를 주면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선 일정을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야당도 아마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탄핵을 부결시켜가지고 받는 그 부담보다는 차라리 여유를 가지고 대선 일정을 같이 만들면서 투명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이 촛불 정국은 말이죠. 정말 어디로 뭐가 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회 해산하자고 나올 거고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국회를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자고 말이죠. 이제 국민 주권주의 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도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이 탄핵을 무조건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야당의 주장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겉모습은 그렇습니다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여당은 탄핵을 안 된다. 그리고 야권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극명하게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민심은 어떠겠는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민심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 즉각 탄핵을 여론조사하면 75% 이상 요구하고 있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퇴진 날짜를 명시하면서 예. 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면 예. 저는 반반 정도로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의 담화를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7일 날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분명히 퇴진 의사를 밝히라는 비박계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9일 날 탄핵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예. 탄핵 표결에 들어가면은 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식물 대통령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가결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예. 사법처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비박이 요구하는 7일 이전에 비박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 비박의 그 탄핵 대열을 이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7일 이전에 예. 비박계 대표들 또는 전체들과 만나서 예.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는 예. 그런 처방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열쇠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를 주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7일까지 대통령한테 어떤 퇴진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밝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기는 뭐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7일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상식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분석하면 예. 그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민심도 좀 확인을 했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정할 때는 그냥 장론으로 정하지 않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정무수석이 왜 있겠어요.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교감이 좀 있으니까 예. 그 4월 그저 하야 그다음에 6월 대선 그런 네. 당론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걸 보면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네. 어느 정도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촛불 집회의 큰 흐름 속에서 또 알다시피 지금 보수 단체들은 세 군데서 또 집회를 했잖아요.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모르겠어요. 뭐 주최 측 주사는 뭐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서 거기 뭐 수천 명씩 모였다니까 또 보수 단체 일부 세력들은 지금 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네. 계속 국회의원들 저 보수적인 성향인 의원들한테 지금 압력을 넣고 있잖아.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탄핵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날짜라면 야당도 여당도 예. 빨리 대선 전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할 것이 여기서 더 뭐 아이고 끝까지 탄핵해가지고 뭐 불발했을 때 그 북폭풍을 야당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국회 해산론, 다 지도부 사퇴론 엄청난 폭풍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교수님 네. 대통령이 결국엔 7일 6시 이전에 밝혀야 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여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가원로 회의 국회의장 중심으로 한 분들도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네, 원로들이. 명예로운 질서 있는 퇴진. 네. 그것도 그렇고 새누리당 당론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는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 4월에 하야를 하고 예. 6월 선거를 7월 쪽으로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회에서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에서 총리를 좋은 분을 추천을 해주면 예.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이 선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국회는 새로운 대선 모드로 가면서 예.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예. 중국은 또 사드 이유를 가지고 한국의 수출을 지금 막고 있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느 때보다 예. 국가적 리더십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그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지금 식물 대통령으로 지금 국정을 지금 한 달 이상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가적 리더십을 바로 세우려면은 명쾌한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자구우면 아마 안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염려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물러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확약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비박계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탄핵 대회에 동참을 하면은 예.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또 꼼수가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를 정치권에서 정해 오십시오. 예를 들면 여야 합의로 정해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요? 또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속된 말로 퉁을 쳐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비박계의 요구를 이제 들어줘가지고 비박이 탄핵 대회에서 이탈을 했다. 예. 그래도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은 이제 성남 민심들이 이제 야당도 이 민심들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혼란한 정국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그리고 조기 대선은 거의 뭐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옥석을 제대로 가려낼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는 뭐 1월 하야 그 대선은 정말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벼락치기 대선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네. 4월 달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6월에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그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은 된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지금 이 4월 퇴진설이 왜 나오고 또 6월 대선이 왜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권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마 탈당을 요구를 할 거고요. 또 탈당할 거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을 해체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재창당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른바 보수를 개조를 해서 예. 그 보수 후보로 예를 들면 뭐 반기문 대통령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유승민, 남경필 또 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정도면은 한 4개월 정도고 대선 6월 하면 6개월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주장대로 따르면은 나름대로 전국 순회 경선도 해서 예. 정상적인 후보를 선출해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야당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른데 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빠른 대선을 지금 요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즉시하면은 여권이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자신이 틀림없이 된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가 1월 퇴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예. 이제 굉장히 실언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후보들은 제3지대에서 또 정계 개편을 통해서 친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뭐 재창당 가지고는 안 되죠. 완전히 다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지금 제가 새누리당이 이번에 위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예. 기회를 정말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보수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비대위원회 구성할 때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고 예. 외부에서 참신한 보수 이념을 가진 명망가를 모셔가지고 싹 칼질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예. 거기서 후보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선을 잘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대한민국 보수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론조사를 통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걸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주째
하락을 탔고 특히 2주 연속 4%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대구의 서문시장도 화제가 있었던 서문시장도 방문했고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2주 연속 4%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0%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이상 국정을 집행할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이제 세간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도덕성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실제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완곡하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도 과연 물러날지 예. 지금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5.16 군사 쿠데타 하면서 이 군사 쿠데타가 쿠데타 혁명 과업을 다 마치면 나는 돌아가겠다 했는데 네. 그것도 어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민정에 이양하고 나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 출마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개헌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삼성 개헌 했거든요. 그리고 또 YS 또 청와대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내도 죽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국은 그것도 어기고 결국 이제 영구 집권으로 가다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계속 이렇게 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여러저러 정치적인 거래나 해석 필요 없이 예.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그저 가장 확실한 법적인 절차,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있는데 아마 탄핵이 시작돼 가지고 만에 하나 가결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응을 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당시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7번인가 심리를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은 뭐 14가지인가 이런 뭐 엄청난 거 때문에 과연 탄핵을 실시했을 때 헌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거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4월 하야설을 얘기할 때 야당도 그거를 받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아주 낮은 지지율.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번에 또 두 자리로 아주 소폭 또 오른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걸 뭐 유의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구 경북 하면은 TK 지역이고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 지지 기반인데 거기서도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한 4%까지 3%까지 주저앉았다가 네. 지금 최근에 한 9%까지 이제 소폭 반등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예. 큰 흐름은 역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여기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지금 대구 서문시장을 찾을 때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최성규 그 목사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굉장히 분열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에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겠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특검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 이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특검보 구성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원점부터 수사하겠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 아무튼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참 이번에 참 전례가 없는 매머드급 슈퍼 특검이죠. 105명이라는 그런 인력 앞으로 또 최장 120일까지 수사를 하는데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명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예. 대통령을 그렇게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그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그런 재단 자금을 마련할 때 뇌물죄 적용 여부를 어떻게 과연 앞으로 해석해 갈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우리 탄핵 그런
야당의 소리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규명하고 청와대 약물 반입 부분 그러면 정윤회 사건 그다음 유사 종교까지도 한번 보겠다고 하니까 네. 예. 아주 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이런 퍼즐 맞추기 게임이 굉장히 밤새워서도 정말 120일 동안 쉽지 않은 그런 수사입니다. 거기에다 또 지금 김기춘, 우병우, 정유라까지 본격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다는 그런 좀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가 지금까지 저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자료를 빨리 인계받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쟁점이 참 많죠. 네네.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 네, 지금 이제 특검의 딜레마는 기존의 검찰 수사와는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면서 새로운 진전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느냐인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지금 핵심은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면 조사는 그거는 답안지 다 보여주고 시험 치라는 거니까 그건 절대 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특검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대면 조사를 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특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제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는 민심이 그러면은 그때 봐서 예.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특검이든 뭐 국회든 청와대든 이 촛불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거대한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강제 수사에도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누가 왔냐면 이제 윤석열 네. 지난번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의 오른팔격인 이분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때 우병우 라인에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사실상 실물 총괄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우병우 또 김기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고 그래서 참 인생 유전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특검께서 얘기하는 게 유사 종교 부분. 그럼 과연 최태민 씨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 연관된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부분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경호실의 책임을 좀 묻겠다. 왜냐하면은 무단으로 막 출입했고 그다음에 약물 반입 같은 게 그렇게 무단으로 했다는 거는 예. 경호실 특히 경호실장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네. 그런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